자, 우선 그러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뭘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음. 데이터 컨테이너라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지난 알쓸 유잡에서 알쓸 유저들 디자인 패턴 보셨으면은 플라이웨이트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초점을 맞추는 게 메모리 공간 절약이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면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다였죠. 음.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컨테이너고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도 없고 트랜스폼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데이터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노비헤비어를 만들게 되면은 게임 오브젝트에 붙여야 되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붙고 막 여러 가지 좀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비해서 무거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스크립터블 네.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은 음흠. 기본적으로 간단한 디자인 컨테이너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에셋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셋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씬에서 아니면 여러 오브젝트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특징들 때문에 싱글턴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건 약간 좀 새로운 개념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단순한 데이터 컨테이너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듈성을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해서 뭐 게임 통계라든가 아이템 아니면 NPC의 구성값, 뭐 캐릭터별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하는 모듈성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사 분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로직에서 분리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모듈성이라든가 관심사 분리라든가 그런 걸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독립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유지 보수하는 게 수월하죠. 왜냐하면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모노비에 비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만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끼우면은 바꿔가면서 끼우면 테스트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네. 그리고 에셋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게임 모드 외부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변경되는 거를 정적 구성으로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용어를 어렵게 써놨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모노비에 의해서 막 세팅하는 값들을 플레이 모드에서 막 조작하면은 플레이 모드를 끄면은 그 값들이 다 초기화되거든요. 그렇죠. 다 날아가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시네머신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런타임 동안에는 이 데이터를 조작하면 플레이 모드에서 나가도 남아있죠. 유지되죠.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던전 크러셔 맞습니다. 2D 데모네요.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데모고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게임 데모들 대부분이 시네머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네머신의 강점이 세이브 듀어링 플레이 해가지고 플레이 모드에서 조작한 게 플레이 모드를 꺼도 유지가 되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시네머신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의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다 내부적으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거든요. 이 시네머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소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패키지 가시면은 여기 시네머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코어에 보시면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코드니까 시네머신 코드 보시면은 시네머신 블렌더 세팅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습받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기 때문에 플레이 모드에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한 것들이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도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노 비헤이비어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구현 불가능한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뭐 플레이 모드와 뭐 에디터 모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값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만든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도록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에셋 메뉴에 이런 식으로 적어놓게 되면은 프로젝트 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이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위에 상단에서 메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면 에셋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에셋으로 만들게 되면은
모노비에 비해서는 얘를 퍼블릭을 선언하든 아니면 시리얼라이즈 그걸로 어트리뷰트를 세팅해서 인스펙터에 노출하든 간에 인스펙터에 노출하면 이걸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에셋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 세팅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인티저로 만들었으니까 인티저 하나만 세팅할 수 있을 텐데 인티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만 그 멤버로만 지정을 해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간단한데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컨테이너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동일한 오브젝트가 막 여러 개 있다고 해볼게요. 동일한 모노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는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당 데이터가 있고 오브젝트당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들 다 모든 인스턴스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쉐어드 데이터 개념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모든 모노비에 비해서 얘를 참조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이 데이터 메모리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플라이웨이트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라이웨이트 패턴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패턴으로 분류될 만큼 이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이 우주선 오브젝트가 시내에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복제된 게임 오브젝트가 여러 시내에 존재하게 되면 각 개별 필드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도 이런 것들이 되게 쌓이게 되면 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뭉탱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 어쨌든 다 카피가 돼서 인스턴스가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메모리에. 네. 마찬가지고 RTS, RPG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유닛 이름도 있고 유닛에 대한 설명, 뭐 그쵸. 스피드, 어택 파워, 디펜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이런 것들 여기선 간단한 데모니까 이 정도 수치만 있을 텐데 실제 게임은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인스턴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들고 모노비헤이비어 인스턴스에서는 얘를 그냥 참조해서 갖다 쓰고 인스턴스당 달라야 되는 것들 한 체력 정도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런타임 중에서 이제 헬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헬스 최대 헬스 말고 현재. 현재 체력 네. 아니면 뭐 트랜스폼 정보나 뭐 몇 가지 그쵸.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인스턴스마다 이제 그런 정보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네. 아니면 현재 상태 뭐 그런 몇 가지들이 있을 맞아요. 텐데 그런 것들만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따로 선언하고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얘를 공유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클래스 모노 비헤이비어를 하나 만들어서 참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가 애초에 이런 데이터 컨테이너 역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랑 모노 비헤이비어에 대한 차이를 좀 정확히 알아야 어쩔 때 모노 비헤이비어를 쓰고 어쩔 때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고 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 대목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도 마찬가지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C샵의 오브젝트 말고 유니티 엔진의 자체도 유니티 엔진 닷 오브젝트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다 똑같이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형태를 다룰 수가 있는데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는 되게 함수들이 많잖아요. 메소드를 뭐 어웨이크, 온에이블 뿐만 아니고 업데이트, 뭐 픽스드 업데이트 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다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루틴들이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몇 개 없어요. 어웨이크, 온에이블, 리셋. 이 리셋도 에디터에서 호출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enable, awake, disable, destroy 한 이 네 가지 정도 있다. 그렇군요.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얘는 어차피 런타임 동안 뭔가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메소드들이 간단합니다.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에셋으로 저장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를
게임 오브젝트에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음.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뭔가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넣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쓰기 위해서는 음흠.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만들고 음. 거기서 참조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은 이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차이가 가장 클 거예요. 모노 비헤이비어는 게임 오브젝트에 바로 붙일 수가 있고요. 음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에셋으로 저장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음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모든 에셋이 마찬가지예요. 뭐 신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편집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로 보면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에셋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가 있고 바이너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텍스트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쓰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태로 돼 있어야 그렇게 돼 있겠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수월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에셋으로 저장돼 있다는 말인즉슨 음흠. 파일 탐색기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그냥 파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구성들이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모노 비헤이비어랑 비교했을 때 둘 다 그냥 생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본 거예요. 보시면 얘는 굉장히 복잡하죠.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도 달려있고 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그렇게 구성 자체가 되게 막 간단한 데이터 컨테이너 역할 아니면 메소드 몇 개 있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변경할 필요가 없는 모든 항목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NPC를 하나 만든다. 그럼 NPC에 대한 이름, 뭐 속성, 뭐 NPC의 대화 그런 것들도 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입력을 해두면은 그걸 그냥 프로그래머는 실제로 갖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기획자랑 프로그래머 협업, 그런 식으로 팀 협업이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죠. 물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아니고 XML이라든가 뭐 제이슨 형태로 그쵸.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뭐 변수에 저장하고 인수로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에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런타임 시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값을 변경하면 게임 어플리케이션 즉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생 모드를 종료하면 해당 값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네머신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 프로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기능들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모드를 종료하면 해당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때문에 게임 디자이너,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보통 기획자를 뜻하긴 기획자죠. 하는데 뭐 기획자든 아티스트든 다 유용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제 모노비헤이비어 이제 딴에서만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이제 기획자나 아티스트 분들은 여기 스크립트 오브젝트 이제 에셋 단계에서만 이렇게 조율하시고 서로 이렇게 간섭이 없기 때문에 네, 협업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에서만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쓸 때 모노 비헤이비어만 쓸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지는 이 장점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직렬화 얘기가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뭔지 아니면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뭐 야물이 뭔지 뭐 그런 내용들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것까지 네. 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대신 요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완전 정복하기. 와 이거 언제적입니까? 이거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얼굴도 포동포동하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영상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음.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하면은 이 영상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제목 봐봐요. 완전 정보. 완전 정복입니다. 네. 어쨌든 유니티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한다, 직렬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인스펙터에 표시되는 게 그 요점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유니티에서 직렬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바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필드는 에디터에서 쉽게 읽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XML, JSON 이런 파일들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XML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JSON 같은 경우는 공용 포맷이죠. 유니티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맞아요. 있는 공용 포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는 유니티 내에서 데이터를 직렬하는 방법을 뭐 혼용해서 이런 제이슨이라든가 이런 것들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디터에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제이슨이나 XML로 익스포트해서 파일로 오. 저장한다고 되는데 뭐 익스포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JSON, XML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공용 포맷이다 보니까 범용적인 포맷이다 보니까 에디터에서 작업하기는 불편하지만 유니티 외부의 텍스트 편집기라든가 아니면 뭐 JSON, XML 이런 전용 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외부의 툴들 아니면 편집기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잘 작동하는 반면에 유니티 외부 툴에서 수정하고 막 확인하고 하는 게 불편하죠. 그렇겠네요. 뭐 야물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야물 데이터가 뭐 사람이 직접 막 편집하기 쉬운 데이터는 아니니까 솔직히. 네. 그런 구조는 아니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SON이라든가 XML 같은 그런 범용 포맷이랑 스크립터 오브젝트는 다 장단점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면은 좀 협업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듀얼 시리얼라이제이션, 발음도 어려워. 와우, 듀얼. 이중 직렬화? 이 말로 하면. 약간 좀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듀얼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랑 제이슨은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레벨의 레이아웃 같은 걸 읽는다. 그럼 뭐 벽의 위치라든가 플레이 포지션 아니면 뭐 골 포지션, 뭐 NPC의 위치들 뭐 그런 것들 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니티에서 빠르게 읽고 쓰기 위해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레벨 디자이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이 작업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XML 이런 형태가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굳이 유니티를 안 키우더라도 그쵸. 네, 외부에서 바로 편집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이슨에서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그 반대로 읽는 것도 가능하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모노비에이에서 접근할 때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XML이라든가 JSON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형태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뭐 게임 플레이 할 땐 당연히 유니티에서 빠른 속도를 읽기 위해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형태로 유니티에서 읽고 대신 이걸 뭐 익스포트 할 때 제이슨 형태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섞어 쓰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물론 이런 것들이 1인 개발할 때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네. 이런 것들은 1인 개발보다는 팀 작업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도도 챙겨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제 범용성까지 챙겨가는 그렇죠. 네, 듀얼 시리얼라이제이션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뭐 말이 거창하긴 한데 이름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한데 결국에는 포맷을 그냥 2개 썼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예시는 제이슨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제이슨은 유니티에서 유틸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뭐 XML 같은 경우는 뭐 XML 파서도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시는 제이슨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이슨뿐만 아니고 XML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팀 작업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 듀얼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의 사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장소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익스텐더블 이넘,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이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작 코딩할 때 이넘은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정말 쓰죠. 네, 이넘 하면서 이넘 많이 쓰죠. 미안해요. 와, 세상에. 진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제가 게임 개발 때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통 이넘 데이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 중 하나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네. 가장 간단한 예시죠. 그래서 음, 물론 숫자 1, 2, 3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유지보수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뭐 이넘 데이터로 선언을 해서 그쵸. 락 이름으로, 페이퍼, 이름으로 표시를 해야. 텍스트로 표시를 해야 사람이 읽고 사용하는데 좀 더 수월하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시작 코드로 이넘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스크립트 오브젝트 자체를 이넘 데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머라든가 소드 그쵸, 뭐 그쵸, 여러 그쵸. 가지 형태로 확장을 할 수가 있을 네, 겁니다. 나무 갑옷, 뭐 철 갑옷, 음, 뭐 엄청나게 뭐 두꺼운 뭐 황금 갑옷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속 종류별로 추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가위바위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위바위보 형태의 대표적인 게 뭐 속성이죠. 엘리먼트 예를 들어 뭐 물 속성, 불 속성, 바람 오, 속성 맞아요. 네. 그런 걸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위바위보가 이런 거죠. 같은 바위끼리 내면은 동률인데 락페이퍼 시절에 있어서 서로 이제 상극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누구에겐 약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럴 오브젝트가 단순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함수도 안에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누가 이겼느냐?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군요. 근데 다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그 스태틱 함수 같은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정적 그 스태틱한 함수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is winner 해가지고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얘한테 약하냐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아이템이 있고 게임 아이템 스크립트럴 오브젝트가 있고 얘를 그 게임 컨트롤러가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고 모노 BA에서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시 같은 경우 뭐 트리거 엔터라고 돼 있는데 트리거 엔터가 아니고 뭐 외부에서 뭔가 조건을 호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게임 컨트롤러에서 이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봐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죠. 네. 보통은 근데 이 예시에서 좀 SO라는 글자를 빼놓긴 했는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거다라는 걸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름 뒤에 SO를 붙이긴 합니다. 근데 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앞 글자만 땄군요. 맞아요. 네. 뒤에 SO라고 붙이긴 한데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냥 서로 규약인 거니까 붙여도 되고 뭐 클래스 이름이면 사실 지 멋대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유니티에서 만드는 샘플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으면 뒤에 SO라고 붙이긴 합니다. 그게 좀 더 그쵸. 프레트 창에서 볼 때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뭐 근데 사실 뭐 헝가리안 표기법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즘 다 아이디들이 워낙 그 어시스턴스라든가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여러 보조 툴들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냐는 좀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함수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의존성이 약간 좀 이렇게 옅게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의존성도 그렇게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인벤토리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라든가 뭐 특정 캐릭터가 특정 아이템을 소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코드로 만들게 되면 뭐 아이템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엘리먼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 바람 이렇게만 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캠티 플래닛을 만들어야 돼. 그럼 땅불 바람 물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확장할 때마다 코드로 만들게 되면 프로그래머에게 일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능한 것들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빼게 되면은 디자이너랑 프로그래머랑 서로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단순한 프로그래머의 전유물이 아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패턴 중에 델리게이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이티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전략 같아요. 패턴. 전략 패턴.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 이전 알수지점에서 맞습니다. 다 배웠던 거죠. 모른다 하시면은 음. 지난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패턴마다 클립으로 따로 따서 또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델리게이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델리게이트는 메타몬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예전에 C나 CPP를 다뤘던 분들라면은 함수 포인터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수긴 한데 변수에 뭐 값을 담는 게 아니고 함수를 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가리키는 아이를 담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담는 거고요. 그래서 뭐 my delegate 하면 print num 이런 이 함수를 지정하면은 my delegate를 호출해서 5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티저 넘버로 인자로 50을 넘겨서 이 프린트 넘이 호출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담는 변수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변수에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을 해가지고 플러스는 연산을 해가지고 파워, 턴레드 이 두 개를 담고 마이 델리게이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 파워이랑 턴레드 두 개가 연속으로 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담는 변수인데 여러 개를 담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메서드를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은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델리게이트 오브젝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이나 액션을 포함한 데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뭐 무브 유닛, 셋하게 이런 함수를 만든다 하면 그 모노비에서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너미 AI다 하면 뭐 현재 상태가 뭐냐, 뭐 스테이트 패턴에서 활용될 수가 있을 거고, 뭐 스트레티지 전략 패턴 여러 가지 패턴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NPC를 만드는데 NPC의 상태가 패트롤 상태도 있고 도망가는 상태도 있고 할 거잖아요. 뭐 많이 있죠. 네. 그때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만 갖다 끼우면은 패트롤 상태, 도망가는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런타임에서 이걸 갖다 번갈아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상태를 스크립트 오브젝트 만들고 이제 그 내용을 런타임에서? 다 거기다 이제 구현을 해 놓는 거군요.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 비헤비어로도 충분히 다 구현이 가능해요. 다 구현이 가능한데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장점이 모노 비헤비어보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가볍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싱글턴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한데 뭐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기획자가 이 몬스터의 상태를 여러 개를 좀 추가를 하고 싶어. 뭐 패트롤 상태, 뭐 도망간 상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뭔가 무적 상태를 만들고 싶다. 뭔가 여러 가지 상태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프로그래머 손길을 완전히 안 거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좀 일감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FSM을 SO로 이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패턴. 다음 패턴은 이제 옵저버입니다. 옵저버 패턴도 들어가는군요. 옵저버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후로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싱글턴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싱글턴을 좀 우회해서 사용하거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싱글턴이란 게 옵저버 패턴도 마찬가지고 여러 패턴에서 이벤트 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싱글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를 이벤트 핸들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싱글턴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사실 이게 싱글턴도 뭐 패턴 중에 하나였긴 한데 이게 안티 패턴으로 맞아요. 네, 소개가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클립으로도 지금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클래스가 자신의 인스턴스 하나만 인스턴스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상태창, 게임 매니저, 뭐 오디오 매니저, 파일 관리자, 뭐 UI 세팅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웬만하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좀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벤트 핸들러 용으로만 쓴다 그러면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완전히 대체 가능하죠.
근데 싱글턴 같은 경우는 좀 장점도 크긴 하지만 그만큼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음. 안티 패턴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커플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음.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를 그 싱글턴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서로 꼬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테스트라든가 디버깅이 불편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안티 패턴으로 취급되기도 해서 좀 최소한도로만 사용해라 라고 보통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같은 경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자기 자기를 물고 자신. 있어요. 자기를 물고 있어요. 자기를 멱살을 스스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싱글턴으로 클래스를 만들면은 스태틱 멤버로 자기를 또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할 때 뭐 현재 자신의 인스턴스가 없으면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고 자기로 세팅하고 음.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내 자신은 스스로 이제 지워버리고. 파괴되고. 근데 이렇게만 간단하게 만들면 모노비에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션을 부를 때마다 게임 오브젝트가 지워지고 또 사용되기 전에 하이라키가 세팅돼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와우. 그래서 뭐 현재 인스턴스가 있냐 없냐, 현재 씬의 유일무이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씬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뭐 인스턴스를 세팅하고 있으면 기존 걸 지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씬에서 씬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디스트로인 로드 이런 것도 세팅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애초에 유일무이한 아이이기 때문에 SS로 존재하고 SS로 존재한다는 거는 애초에 유일무이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가 싱글턴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신뢰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이벤트 핸들러고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옵저버죠. 옵저버는 하나의 주체가 있고 여러 청취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옵저버들이 하나를 계속 살펴보면서 N1대1 종속 관계가 가능하고요. 뭔가 오브젝트가 뭔가 상태가 변경된다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이 종속된 모든 오브젝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이 의존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옵저버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수신는 옵저버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을 안 해요. 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옵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종속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뭐 그런 좀 의존 관계를 많이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옵저버가 여러 서브젝트를 참조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서브젝트 자체 같은 경우는 뭐 액션의 이벤트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호출해야 된다. 그럼 얘만 호출해주면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호출이 날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터로 오브젝트를 안 썼을 때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면은 이것도 결국 이벤트나 액션을 만들어서 델리게이터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등록을 해주고 만약에 얘 이벤트 매니저에서 뭔가 호출을 해줘. 호출을 해주면 이 트랜스포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얘가 옵저버가 되겠죠. 얘가 서브젝트고 네. 얘가 옵저버가 될 거예요. 그럼 옵저버에게 날 등록해줘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얘 클릭들로 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를 호출하는 순간 텔레포트랑 프린트 메시지가 호출되는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럼 서로 이벤트 매니저랑 텔레포트 간에 텔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매니저를 알지만 이벤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를 몰라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가운데 이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껴놓게 되면 네. 서로 그 관계를 더 느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이때는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이 아니고 이벤트 채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의존 관계를 더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새로운 용도를 좀 맞습니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GUI죠. GU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음. 기획자라든가 아니면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바로 에디터에서 네, 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옵저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사용하게 되면 서로 이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아티스트의 협업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예를 들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쓴다 그랬을 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빈 이벤트 채널을 만들고요. 네. 그래서 얘는 유니티 액션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간단하게 레이즈 이벤트 하게 되면은 이벤트를 이렇게 호출해라. 그래서 얘를 인보크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 액션을 인보크 시켜준 것만 구현을 해놨어요. 정말 심플하네요. 네. 그리고 모노비에 비해서는 얘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스타트 할 때 만약에 스타트 게임을 위한 모노비 앱이다. 그러면 스타트 게임을 구현을 해놨겠죠. 네. 구현해놨으면은 스타트 할 때 이벤트를 등록해놓고 디스트로이 할 때 이벤트를 다시 해제하고 이런 것만 구성을 해주시면은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 해놨어요. 네, 이제 커맨드 패턴인데요. 커맨드 패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커맨드는 그거예요. 객체를 객체 형태로 캡슐화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예를 들어 뭐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명령 하나하나를 다 캡슐화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새로운 명령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할 수 없이 새로운 커맨드 클래스를 추가하고 하게 되면 개방 펫의 원칙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택이나 버퍼를 이용하게 되면은 언두, 리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액션 게임이다 그러면 이 커맨드 콤보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기존에는 만약에 이런 커맨드 패턴을 안 쓴다 그러면 인풋 매니저에서 뭐 유저가 앞으로 가라는 버튼을 눌렀어, 뭐 포워드 버튼을 눌렀어, 화살표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플레이 무브에게 직접 이런 식으로 호출해 주는 거죠. 무브란 걸. 하지만 커맨드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쳐서 전달해 주게 돼요. 커맨드 인포커라는 걸 만들고 이 i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무브 커맨드 아니면 뭐 어터 커맨드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커맨드를 만들고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해주면은 플레이 무버가 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플레이 어택이 호출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인풋 매니저가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해 주는 게 아니고 커맨드를 패킹할 때 어떤 플레이에게 명령을 던져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조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커맨드들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써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만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스크립트블로 네, 만들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시작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만든다. 그랬을 때 사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쓴 거랑 그냥 시작 클래스만 사용해서 만든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은 i 커맨드 인터페이스가 있고 커맨드 인터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언두 리두를 구현하기 위해선 execute와 언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i 커맨드를 구체화해서 move 커맨드라는 걸 만들고요. 그럼 여기 execute에서는 플레이 무브에 무브를 호출해주고 뭐 언두에서는 그 움직임에 리두면 반대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브먼트 이런 식으로 호출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썼을 때는 뭐 i 커맨드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리트 했을 때 아니면 언두 했을 때 이 이벤트 채널에 스크립트 오브젝트도 추가하고. 결국 그 커맨드 패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써서 이벤트 채널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채널에 걸 호출해주고 뭐 자체적으로 무브할 것도 호출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이벤트 채널을 좀 더 확장해서 활용한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실제로 하는 모노 비헤이비어다 커맨드 매니저다 라고 했을 때 딱
execute 한다 그러면은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있는 커맨드 이벤트 핸들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냥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이거 크게 더 깊게 설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엔 런타임 셋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약간 좀 생소한 패턴인 것 같아요. 이름이 사실 런타임 셋이라고 해서 이름이 거창하지 결국에는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뭐 신의 NPC 목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뭐 게임 매니저라든가 여러 매니지 클래스에서 NPC 목록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이템 목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목록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매니저 클래스 같은 아이들이 되겠죠. 네. 게임 매니저 아니면 NPC 매니저 아니면 뭐 스폰 매니저 여러 가지 매니저 클래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목록들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 이 클래스가 매니저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애드 해주고 리무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호출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매니저 클래스에서 직접 목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목록 관리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떠넘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가장 큰 장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보통 이런 목록 같은 경우는 뭐 싱글턴을 만들어 가지고 뭐 결국 이런 목록을 게임 매니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막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NPC. 에너미 목록들이 있어요. NPC 네. 목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가 NPC들의 어떤 아이들인지 뭔가 탐색 스킬 같은 걸 써. 그럼 플레이에서 얘한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뭐 싱글턴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매니저로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플레이에서 이 싱글턴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게임 매니저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의존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만 접근해서 뭔가 지지고 구해. 그럼 그만큼 의존성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런타임 셋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런타임 셋에서도 뭔가 NPC 목록이라든가 아이템 목록이라든가 뭔가 런타임 동안 필요한 셋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빼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의존성을 끊을 수가 있고 그만큼 유지 보수라든가 기본이 쉬워지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의존 관계를 많이 끊을 수가 있다. 그만큼 의존 관계를 끊는다는 건 나중에 뭐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유닛 테스트라든가 디버깅이라든가 그런 데 많은 장점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의 측면을 봤을 때 유지 보수, 의존성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그거예요. 보면 런타임 셋, 스크립터 오브젝트를 받아서 런타임 셋을 만들면은 얘는 단순하게 목록을 가지고 있고 목록을 추가해주고 삭제해주는 함수만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목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 NPC 목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록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NPC용 런타임 셋, 아이템용 런타임 셋 그런 식으로 따로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뭐 애드라든가 리무브라든가 그런 건 한 번만 구현을 해놓으면 그런 되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제네릭 클래스는 이걸 그냥 가져다 사용하게 되면 그 추가적인 부분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네릭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얘는 그냥 이걸 선언을 해서 그냥 구현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뭐 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 후, 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그냥 더미 클래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샘플 네. 만들 때 후, 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네. 많이 쓰거든요.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어원 모르겠어요. 헬로 월드처럼 그냥 약간 그런 가니까.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 어원 같은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얘는 뭐 풀을 관리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선을 해놨는데 뭐 아이템을 관리한다 아니면 NPC를 관리한다 그럼 뭐 NPC에 특화된 내용들이 있고
아이템에 특화된 내용들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가 구현을 하면 될 거고요. 이 샘플에서는 그냥 얘를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뭔가 이제 확성점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스크립트 오브젝트에다가 이런 제네릭까지 네, 같이 첨부하면 훨씬 더 확정성이 좋고 유지보수하기 편하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모노 비헤이비어만으로도 다 구현이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일단은 네. 그렇다. 네. 네.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장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장단점이 있고 모노 비헤이비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다 완벽한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의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이런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실무에서 적용할 부분이라든가 아닌 부분 잘 참고해서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